네, 그러면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한테증권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르네요. 네, 어제 시장,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날부터 좀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낙폭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는 좀 유럽 쪽에 좀 특허 침해와 관련돼서 승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LED 전반도 긍정적인 반등 시도는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각계전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엔터주들은 좀 눈치로 보는 모습이고요. 오늘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상당히 강했고 챗 GPT 관련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칩류들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솔루션 업체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로봇도 그동안 오래 쉬었죠.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 테크 등 비롯해서 SPG 전반적으로 로봇 쪽 올라오고 있고 인공지능도 아시다시피 코난테크, 솔트룩스 비롯해서 가온, 칩스, 오픈 엣지 이런 것들 계속 강세 보여주면서 개별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도 단계 낙폭과대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모습. 자동차 부품주들도 꾸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성화이트, 화신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큰 종목들 중에서 모비스 이런 것들 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가 초반보다는 지금 선물이 밀리다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주들도 중소형 철강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제 그제부터 화학주들이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 대한유화, 송원산업 등 화학 섹터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기계 섹터주들 최근에 조정 이후에 오늘 같이 반등해주는 모습이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장 그동안 좀 하락 중에서 좀 완만하게 상승을 잘 보여왔었던 기술주들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실적 때문에 올랐던 엔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다른 종목들한테 조금 룸을 양보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대비로 지금 상승 탄력이 우리가 약하고 장 초반보다 탄력이 빠르게 둔화되는 게 어제 일부 선반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특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만 되면 아주 귀신같이 주식이 빠집니다. 아시다시피 위클리 옵션 만기가 매주 목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오르면 저거 빠지고 저거 오르면 이거 빠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했고 어제 우리 시장 선반영 됐었다가 지금 갭을 좀 메꾸는 일정 차익 실현 매물이 종목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IT 섹터의 강세, 디스플레이가 주름 잡고 있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근데 사실 바이든과 미국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죠. 디폴트는 없다. 그다음에 협상이 될 거다. 타결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립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금융주 중심으로 올랐고요. 인공지능 올랐고 테슬라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디폴트 우려감에 경기 침체 우려감에 좀 우려스러웠던 종목들이 다 우르르 좀 미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그동안 좀 하락이 컸었죠.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빠졌었던 쪽들이 IT 섹터 쪽들입니다. IT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LED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상당히 좀 경기에 민감하고 중국의 내수 소비가 확 안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을 가졌던 국내 업체들, 제조업체들이 좀 일단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연속성을 좀 가지고 봐야 될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대비 좀 주가 많이 빠졌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좀 순환 반등 수준의 흐름이 뉴스와 이슈와 함께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솔직히 서울 반도체가 유럽에서 다 이제 승소를 해서 다른 업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도 실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또 시장 예상도 있는 것처럼 일단은 서울반도체나 서울바이오시스 같이 그 두 종목은 좀 LED, 마이크로 LED 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제 선제적으로 올랐던 다른 이제 LED 관련주들은 오늘 살짝 조정이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LX 세미콘이나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좀 조정 받으면은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이슈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쪽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다.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공지능 칩들류들 보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뉴스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칩들은 추세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워낙 주식 바닥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IT 섹터주들의 바닥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추세를 얼마나 더 강하게 실어줄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의 강세인데요.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힘 빠진 종목도 함께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선물이 좀 밀리다가 반등하면 바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반응이 오고요. 2차 전지 큰 대형주 쪽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동차 포함해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냥 전기차라고 다 보면 되겠는데 이쪽들은 지수에 좀 연동을 많이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지수가 빠지면 빠지고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좀 지수를 보시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대형주도 단기적으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와의 연동성을 다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좀 장비주들이 조금 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을 계속 드리겠고 하더라도 좀 지수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겠는데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개별적이다. 탄력을 강하게 붙이기는 사실 쉽지 않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라인업을 그렇게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자동차 이쪽이 좀 시장에 따라서 빠지면 빠지고 올라오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에서 좀 주도주도를 계속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산업재 쪽입니다. 화학, 철강, 기계 섹터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강이 단연 돋보이는 시세고 기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화학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 세 개의 종목군이 놓여있는 위치가 조금씩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씩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특징은 그냥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좋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IT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화학, 철강, 기계 섹터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금리보다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게 좀 잘 안 됐을 때 예산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뭐 잘 합의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주들은 아직 좀 재고가 좀 많고요. 중국 시장에서 빨리빨리 소비가 좀 안 나기 때문에 아직 멀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주가는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실적에서 그래도 크게 미스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화학 쪽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같은 것들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철강 쪽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그런 기대감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런 중소형 철강주하고 그거는 뭐 트레이딩 쪽이고 그다음에 대형 철강주들은 역시 좀 길게 보는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좀 노이즈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선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향인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이잖아요. 지금 기계 섹터 대장 이제 두산 밥캣입니다. 예전에 현대 건설기계가 대장이었었는데 지금 두산 밥캣으로 공이 좀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뭐 중국 쪽만 생각한다라면은 뭐 인프라코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계 섹터주들도 지난번에 전력기기, 뭐 송전 배당과 관련되는 종목들과 함께 시세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선별. 이제는 주도주 섹터 내에서 우르르 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별, 집중, 슬림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 경기 민감주들이 우르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앞서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약간 결이 좀 다 다르고요. 좀 뭐랄까요, 시간 좀 많이 필요하다. 뭐 궁극적으로 막 갑자기 막 급등하거나 이러긴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는 많이 바닥을 찍은 IT 섹터 반도체들하고 뭐 디스플레이 쪽 투자되는 부분들하고 좀 봐주시는 게 낫겠고 전기차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하고 부품주들 뭐 다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늘 이제
사고팔이를 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눌림목을 항상 좀 활용하는 전략이 그쪽에서는 필요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 섹터 주들을 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좀 봐주시는 전략이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 슬림화, 개별 이런 게 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